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거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지. 이렇게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따끈따끈해가지고. 아니 연계시켜 가지고 연계시켜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12월 3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큰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소수당의 위치 그리고 국민의 뜻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을 하셨고,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된다. 우리 이해찬 대표의 그런 책임감을 이해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130석 가지고 470조 예산안 처리 못하는 것 현실 아닙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이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3당이 선거제 개편 그리고 예산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제 초월의 오찬 회동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 지금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거였죠. 네. 화면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여기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무슨 말을 했냐면,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관철시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네.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연계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거대 양당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다음에 현상 유지적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3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경한데, 이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투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투쟁이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야 3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세게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어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지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본관 로텐더홀이죠. 거기서 이제 야3당이 무기한 공동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장면은 어제 천막을 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국회 경비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최경환 의원이 이제 버스에 타가지고 있네요.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경내에서는 이제 농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의원들이 뭐 이제 법안 다툼이라든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국회 경내 안에서 뭐 복도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지, 천막을 친 것은 제 기억으로는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뭐 야3당, 이제 군소 야3당 입장에서는 워낙에 본인들이 이제 급박하다 생각하고, 말하자면 민주평화당이 선봉대격으로 처음 쳤고 나머지 두 당이 합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에 천막을 쳤는데 왜 우리는 못 치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상당히 이제 본인들로서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잠깐 봤지만은 그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절박하다. 그런 뭐 표현을 저런 식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지금 이제 화면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들어오는 대로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야3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야 5당 대표 회동까지 이제 요청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지금 뭐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당 대표들이 만나서 담판을 짓자고 그 전에 이제 제안한 바가 있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원샷으로 가야 되려면 청와대를 거쳐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 예산안하고 연계되는 게, 이게 역으로 따져보면 21대 총선의 선거구가 획정되는 데드라인이 내년 4월이에요. 1년 전에 데드라인이니까 그 확정이 돼야 되고, 선거구가 확정이 그러니까 4월에 된다고 역순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선거 제도가 개편이 돼서 그러니까 개편까지 가려면 데드라인이 2월이라는 거죠. 2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그러니까 개정이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버리면 연말 연시가 오고 두 양당이 소극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시간만 버리다가 끝나면 무산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야 3당 입장에서는
걸 수 있는 게 지금 예산안 외에는 사실은 정적으로 고리를 걸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렇게 뭔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리를 걸면서 마지막 단판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외 순방 가기 전에도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당 대표들하고 만나서 또 어떤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네. 민주당에서 막히는 혈로도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3당이 이제 내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또 이제 갖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선거제 개편 방안 3가지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개특위가 있죠. 거기에서 네. 지금 각 간사들이 취합한 것이 3개 안입니다. 그 A안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네. 진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하는데 비례제를 권역별 비례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제인데 이거 이제 A, B, C 안에서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유지를 하는 거고 A, B가 이제 유지하는 예, 거고. 유지하는 거고 C안의 경우에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네. 심상정 의원이 이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했죠. 그다음에 A안과 C안의 경우에는 소선구제. 그러니까 지금 현 선거구제처럼 한 사람만 최다 그 득표자만 선출이 되는. 그런데 B안의 경우에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라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하고 지방의 경우에 도시하고 농촌에 이제 그 선거구제를 확대를 해서 이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니까 한 명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선거구제가 네.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례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한다는 거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거는 유사한데 A, B, C안 모두 연동형으로 권역별로 하자는 아니고 예, 아닌데 조금씩 이제 다르네요. 예, 그죠?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중선거구제냐 아니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느냐, 유지되느냐 아니냐. 확대되느냐 이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예. 이제 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세 안 모두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지역구가 253석이죠. 네. 근데 이 지역구 200석, 225석, 220석으로 줄이는 것이니까 저 세안 같은 경우 이제 이때는 정당 구도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어떤 또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라도 어떤 내 지역구가 통폐합의 어떤 대상에 들어가 버린다고 볼 때 결사 반대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뇌관 가운데 하나 지뢰가 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일단은 이제 3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00명 전원한테 이걸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올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